한국관광공사 아리랑 문학마을 홍보. 소설 아리랑이랑 관련된 건가? 야, 이 숙제 누가 할래? 나 이것들이 빠져가지고. 아리랑 문학마을 아리? 야, 이거 그냥 아리가 한다. 그런 게 어딨어요. 왜 저예요? 야, 팀장이 하라면 하는 거야. 말이 많아. 아니 지가 팀장이면 다야? 내가 지가 시키는 건 그냥 다 해야 돼? 네, 여러분, 그렇게 아리가 몇 날 며칠을 빡세게 공부해서 만들었습니다. 소설 아리랑을 읽지 않은 분들이라도 즐겁게 떠날 수 있는 아리랑 문학마을 랜선 여행 시작합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은 우리나라의 식량과 원료를 수탈하기 위해서 여러 정책을 추진합니다. 그 중에서도 조선의 땅을 약탈하기 위한 정책, 1910년 시행된 토지조사 사업이었죠. 그들이 내세운 토지조사 사업의 명분은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확립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진짜 속셈인 토지 약탈을 위해서 소유권을 인정받는 절차를 아주 까다롭고 복잡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일단 당사자가 토지 소유권을 증명할 증거를 직접 제출해야 했는데요. 각종 서류에 티끌만한 허점이라도 있으면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시기였죠. 심지어 등록 기간을 놓쳐서 땅을 빼앗긴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 토지 조사 사업을 통해서 신고되지 않은 토지는 물론 소유 관계가 불분명한 토지, 그리고 대한제국 황실의 토지 등 많은 땅이 조선 총독부의 소유가 되어버렸죠. 그렇게 일본이 빼앗은 토지의 대부분은 동양척식 주식회사와 일본인 지주들에게 무상 또는 헐값에 팔아 넘겼습니다. 이때 땅을 잃은 우리 농민들 대부분은 일본인 땅 주인의 소장농으로 전락했고, 그마저도 되지 못한 이들은 살기 위해서 간도나 연해주로 이주하죠. 특히 일본은 전쟁에 필요한 군량미를 확보하기 위해서 곡창지대였던 호남 지역의 땅을 더욱 가혹하게 수탈하는데요. 바로 이 때문에 소설 아리랑의 배경이 된 김제 지역이 조선 제1의 곡창지대에서 한반도 중 가장 빈곤한 지역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여러분, 아무리 소설 아리랑을 읽지 않아도 가능한 랜선 여행이지만 그래도 소설이 대체 무슨 내용인지는 조금은 알아야겠죠. 조정래 작가의 대하소설 아리랑은 조선 최대 곡창지대였던 김제 만경평야를 배경으로 일제에 의해서 빼앗긴 땅과 그로 인해 뿌리 뽑힌 민초들의 삶을 그린 작품입니다. 20원 남짓의 빚 때문에 하와이로 팔려간 감골댁의 큰아들 방영근, 의병이자 독립군이던 송수익과 지삼출, 출세를 위해서 마을 사람들을 괴롭힌 친일파 백종두와 장덕풍, 일본인에 의해 정보원으로 키워지고 앞잡이가 되어버린 양치성 등 모두 소설 아리랑 속의 인물들이지만 실제 우리 조상들이 겪어야 했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제에 위치한 아리랑 문학마을은 소설에 등장하는 주요 시대적 배경들을 현실적인 공간으로 재현해 놓은 곳이죠. 일제강점기의 참혹한 현실과 독립운동의 역사를 간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땅뿐만 아니라 돈이 되는 것이라면 모조리 털어가기 위해서 다양한 수탈기관을 설치합니다. 아리랑 문학마을에서도 조선인들을 지독히도 괴롭혔던 수탈기관 4곳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우선 가장 먼저 보이는 이곳은 면사무소. 면사무소는 일종의 커맨드 센터입니다. 식민통치기관의 최전방으로 대다수 인력들이 친일파로 구성되어 있었죠. 특히 면장의 파워가 막강했습니다. 까딱하다 면장의 눈밖에 나면 징용이나 징병에 끌려갈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면장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눈치를 봐야만 했죠. 이곳 정미소는 일본인들을 위한 쌀을 수탈했던 곳입니다. 특히 쌀을 더 빨리,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조선인들의 노동력까지 강제 착취했는데요. 너무 배가 고파서 쌀알을 집어먹다가 들키기라도 하면 공개적으로 매를 맞고 쫓겨나는 일도 흔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우체국. 우체국이 어떻게 수탈기관이지 의아해하실 수 있는데요. 당시 우체국은 식민통치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던 곳이었습니다. 조선인들의 동태를 파악하고 통신을 활용해서 일본에 첩보를 전달했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자주 보던 이곳, 주재소입니다. 외놈 순사들이 근무하던 곳으로 수많은 독립지사와 무고한 조선인들이 이곳에 끌려와서 고문을 당해야 했죠. 특히 취조실의 음습한 분위기와 진열된 고문 기구들은 당시의 악랄하고 참혹한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일제의 수탈을 견디다 못한 조선인들은 새로운 삶과 독립투쟁을 위해서 만주와 간도로 이주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고향을 떠나온 그들의 현실은 더욱 팍팍했습니다. 원시시대로 너프한 것 같은 비주얼의 이곳이 이민자들이 살아야 했던 갈대집입니다.
아는 사람도 땅도 없었던 그들은 만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인 갈대를 엮어서 집을 지었는데요. 보시다시피 거의 운막 수준이었죠. 그리고 역사 시간에 잠만 잤던 사람도 모를 수가 없는 바로 이곳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했던 하얼빈 역사죠. 아리랑 문학마을에서는 1910년대 실제 하얼빈 역사를 60% 축소해서 조성했는데요. 안중근 의사의 의거 장면을 재현한 실물 크기의 동상도 자리하고 있어서 당시 현장을 더욱 생동감 있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아리랑 문학마을 한번 가보고 싶기는 한데 막상 떠나기 망설여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코스로 준비했습니다. 김제 불양면에 있는 벽골제는 우리나라 최초의 농경용 저수지로 백제 비류왕 시기에 지어졌습니다. 지금은 한옥과 공원이 조성되어 있어서 걷기만 해도 그냥 자동 힐링이 되는 곳이죠. 이렇게 갬성 포토존도 많아서 인별그램에 사진 100장 정도는 업로드할 수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 어디서도 보기 힘든 지평선이 탁 트인 광경을 볼 수 있는데요. 진짜 가슴이 뻥 뚫리는 그런 기분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김제에서 아리가 제일 가고 싶어 하는 곳이 여기 만경정인데요. 차가운 겉모습과는 다르게 감성적인 아리가 좋아하는 아름다운 일몰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장관이에요. 절경이고요. 이 외에도 금산사와 망해사, 모악산 도립공원 등 김제에는 볼거리가 꽤 많아서 적어도 1박 2일 정도를 추천합니다, 여러분. 근대 한반도의 역사를 되돌아본 아리랑 문학마을 랜선 여행 어떠셨나요? 일제 식민 통치에 시달리며 핍박받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했던 사람들, 정들었던 고향, 기름진 땅, 소중한 가족, 조국까지 모두 빼앗기고 만주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그리고 가장 숭고하게 목숨을 바쳐 그 모든 것들을 지키고자 했던 분들까지 일제강점기 그 참혹했던 긴 시간을 버텨낸 조상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교양만두였습니다.